256번입니다. 자, 이 다항식 p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래요. 자, 그런데 이 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 등식이 바로 항등식이 되어야 되겠죠. 항등식.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px의 바로 개수. 이런 2차 이하의 다항식이 이 항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항등식을 일단은 조금 변형을 시키려고 해도 여기는 px고 여기는 px 제곱이잖아요. 그죠? 어떤 변형을 조금 하기가 불편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px 자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px를 설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차 이하니까 1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p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a는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2차 이하니까. 그죠? 만약에 2차식이라면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데 2차 이하니까 a는 0이 되어도 되고 b 또한 어떻습니까? 2차 이하라고 1차만 되는 것이 아니죠. 상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b도 0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변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대입해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계수 비교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이 식을 우리가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 세 개짜리 제곱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천천히 해봅시다. 자,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 x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가운데 거 제곱 b 제곱 x 제곱이죠. 자, 마지막 거 제곱 C 제곱이 됩니다. 이 전체를 제곱하니까 그럼 이 짠짠 자 둘씩 묶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자 2abx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또 이 짠짠 하면 2bc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하고 AX 제곱이니까 바로 이 CAX 제곱으로 우리가 좌변을 전개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변은 자, px 제곱이니까 x 자리에 각각 무엇을 대입한다? x 제곱을 우리가 대입한 다음에 맞나요? 그 놈을 각각 몇 배 해라? 2배 해라. 그러면 x 제곱의 제곱은 x의 4제곱이니까 2a ax 4제곱인데 2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x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bx 제곱을 2배 하면 2b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도 2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2c가 되겠네요. 2c.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8x 제곱이라는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게 우변이니까 바로 좌변, 우변이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항의 계수가 좌변은 a제곱이고 우변은 어떻게 된다? 2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3차항을 찾아볼까요? 3차항은 좌변에만 있습니다. 자, 따라서 2ab는 무엇? 우변에는 3차항이 없으니까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2차항을 찾아보면 2차항이 좌변에는 b제곱이 있고 여기 또 2ca가 있네요. 맞나요? 이게 두 개가 바로 2차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변에는 바로 2b가 있습니다. 여기 2bx제곱이니까 2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항을 찾아주면 1차항을 바로 좌변에는 22bc가 되죠. 2bc인데 자, 우변에는 1차항이 없네요. 따라서 0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수항을 찾아보면 좌변은 c제곱 하나만 있고 우변은 상수항이 2c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계수 비교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편안한 것부터 a제곱이 2a니까 이하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바로 0이 되어야 되고 자, 인수분해하면 a로 묶어보면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0이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 값은 2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A 값을 두 개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A, B, C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0이면 여러분들 2A, B는 0, 자연스럽게 0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세 번째 A가 여기가 0이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B제곱은 2B가 되나요? 선생님 여기서 조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나와야 되죠? 이차항이 여기가 이차항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 8X 제곱을 선생님이 빠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에 8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A가 0이면, 자, 2AB는 자동 0이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B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지네요. 따라서 B제곱 2B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B, 8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이 이꼴 0이 되어서, 자, 얘가 또 4와 2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 B가 4가 될 때도 있고 또는 B가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B가 4든 마이너스 2든 봅시다. 하나씩 체크해 보면 B가 4라면 A가 0이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B가 4가 되니까 바로 C는 얼마? 2BC가 0이 돼야 되니까 자, B가 4면 C는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C가 0일 때는 바로 0의 제곱과 2 곱하기 0도 0이니까 자, 요거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B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마이너스 2일 때도 C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바로 C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B와 C를 곱해서 0이 되어야 되니까 C가 0이면 마지막 다섯 번째 것도 만족하니까 자, 여기에서 A, B, C 값 두 개를 찾아냈네요. 자, 첫 번째는 A가 0, B는 4x 4, C가 0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PX는 바로 4X라는 1차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또는 이번에는 A는 0, C는 0이니까 B가 마이너스 2니까 바로 PX가 또 무엇으로 마이너스 2X는 바로 1차식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A가 0일 때 PX를 두 가지를 찾아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A가 0일 때와 A가 2일 때로 나누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A가 2일 때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A가 2가 되면 여기에 2AB가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B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요? 자, B가 0이면요, 여러분들. 여기도 0이고 얘가 0인데 자, B가 0인데 A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라 그랬죠. A가 2면 이 식에서 바로 여기가 4C가 되겠네요. 4C가 되고 바로 우변은 B가 0이니까 8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C 값이 2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C가 2고 B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B0, C2니까 2BC는 0이 되고 C가 2가 돼버리면 자, 좌변은 2의 제곱 4가 되고 우변은 2 곱하기 2가 되어서 4가 되니까 이것 또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가 2일 때의 PX는 어떻게 된다? A가 2니까 2X 제곱에 B는 0이고 C가 2니까 2X 제곱 플러스 2로 이렇게 2차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네요. 따라서 PX는 4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X가 될 수도 있고 2X 제곱 플러스 2라는 2차식도 될 수가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PX는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세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조금은 불편했지만 항등식이기 때문에 맞죠? 이 식 자체를 변형을 하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px를 설정한 다음에 직접 대입하여서 계수 비교로 바로 a, b, c를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57번입니다. 임의의 실수 X, 모던이죠. 그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식은 항등식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바로 A5와 바로 A6, A7부터 A10까지죠. 그러면 여기서 A0부터 A4까지는 우리가 질문지에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좌변이 이 x제곱 플러스 3x를 전체 5제곱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차수는 몇 차식이다? 10차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3x를 5제곱, 낮은 차수를 5제곱 하면 얘는 바로 x의 5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좌변을 전개하면 x 4제곱 항부터 4제곱, 세제곱, 2제곱, 1제곱 항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0이 바로 무엇입니까?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의미가 이해됩니까? 따라서 상수 A0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얘는요, 이게 항등식이니까 x에 0을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0만 남고 우변은 이 항이 모두 다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A0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 10을 각각 이렇게 없애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일단 A0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5차항이 바로 최저차항이니까 바로 누가 1차항부터 4차항까지는 없어져야 되죠. 그 말은 바로 A1도 0이고, A2도 0이고, A3도 0이고, A4도 0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좌변의 최저차항이 x 5제곱이니까 바로 우변도 x 5제곱부터 나와야 되니까 4제곱 이하는 모두 다 개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좌변은요. 좌변은 x제곱 플러스 3x의 5제곱만 남는 꼴이고 자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5X5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바로 A10까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바로 A10 x 10제곱 이 식과 같은 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항등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좌변을요, 이게 이 갈로 속이 X로 이렇게 묶인다는 게 보이나요? X로 이렇게 묶인다는 게 보이나요? 자, 그러면 자, 전체를 각각 5제곱이니까 X도 5제곱, X 플러스 3도 5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좌변, 우변을 모두 다 X 5제곱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3의 5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x 5제곱으로 나누면 자 A5가 돼버리고 5제곱은 약분이죠. A6이 이제 x의 1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7이 바로 뭐가 됐다? x의 제곱이 되겠죠. 한번 다 적어볼까요? 그러면 A8이 x의 세제곱이 되고 A9가 바로 X의 4제곱이 되고 이제 A10이 바로 X의 5제곱이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식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것 또한 항등식이니까 x 자리에 0을 먼저 대입할 수가 있나요? 왜? 상수항을 찾으려고. 이 A5는 A6부터 A10까지의 합과 또 다르게 나타나니까 0을 대입하면 3의 5제곱이 되고 자, 우변은 모든 항이 0이 되면서 바로 A5가 얼마가 된다? 바로 3의 5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개수들의 합이잖아요. 그죠? 개수들의 합이니까 개수들의 합은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4의 5제곱이 되고 우변은 A5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됐다? A6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되겠다? 바로 A10까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이 A6부터 A10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의 5제곱에서 A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A6 더하기 A7 해서 얼마까지는 바로 A10까지는 얼마가 된다? 바로 4의 5제곱, 4의 5제곱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겠다? 바로 A5를 빼주면 되는데 A5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3의 다섯 제곱이에요. 3의 다섯 제곱. 이렇게 바로 A6부터 A10까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A5는 3의 다섯 제곱을 찾아냈네요. 따라서 4 곱하기 3의 다섯 제곱에서 맞나요? 4배의 A5니까 마이너스 A6부터 A10까지는 바로 4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3의 다섯 제곱을 빼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로 바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의 다섯 제곱이 여기 4개고 여기 1개니까 자, 5배에 바로 3의 5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바로 4의 5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3의 5제곱 곱하기 5에서 4의 5제곱을 빼면 되겠죠. 여러분들 3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81이죠. 81인데 81에다가 3을 곱하니까 맞죠? 24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의 5제곱은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을 5제곱하면 2의 10제곱이 되고 2의 10제곱이 바로 1024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5 곱하기 243은 5, 3, 15에 5, 4, 21이 되고 1215가 되면서 자 1215에서 1024를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9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항의 합이라 그리고 아니면 홀수항은 마이너스 짝수항은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니면 짝수항끼리의 합 홀수항끼리의 합만 구하는 문제를 앞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풀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식을 전개해도 최저차가 5차이기 때문에 자, 4차 이하의 모든 항은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상수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10만 나왔기 때문에 A0는 또한 마이너스 10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58번입니다. 자, PX는 여러분들 3차식이에요. 3차식. 그럼 PX는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또 PX에다가 36을 뺀 새로운 이 방식은 X제곱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모두 다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우리가 바로 검산식을 적어줘야 되겠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PX라는 것은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자, 이 2차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자, 따라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자,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몫. 자, 그런데 몫을 우리가 qx라고 만약에 적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P2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PX를 바로 추론해달라. PX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는데, 자, PX 자체가 몇 차식이기 때문에, 3차식이기 때문에, 몫을 조금 구체화 시켜줄 수가 있겠죠. 얘가 2차식이므로 바로 1차식과 곱해서 3차식이 되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1차식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따라서 x제곱과 곱한 게 바로 px의 바로 최고차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A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A는 절대로 0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A가 0이 돼버리면 이 식은 2차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A는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PX에다가 36을 뺀 이 새로운 이 3차식이죠. PX가 3차니까 상수를 빼봤자 이 PX는 최고차항의 바로 개수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도 상수밖에 빼지 않았기 때문에 좌변도 3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먼저 px는 ax 세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이 몫을 바로 최고차항은 ax 세제곱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모르니까 뭐로 이번에는 B라고 두면 안 되고 다른 문자 C로 두어야 되겠죠. 아시나요? 자, 여기서 왜 여기가 A와 동일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돼야지 PX의 최고창의 개수가 바로 A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P0은 마이너스 9라고 했습니다. 자, P0은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한번 일단 여기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에 0을 대입하면 P0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얘가 0, 얘가 0이 되죠. 그럼 3이 되고 곱하기 자, 얘가 0이 되면 b가 되어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b 값을 찾아냈습니다. b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래식에서도 바로 x자리에 한번 0을 대입해 보면 자, P0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6이 되고 자, 여기가 0이면 5가 되면서 5 곱하기 자, 여기가 0이니까 5C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5잖아요. 따라서 C는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C 또한 마이너스 9를 찾아냈네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PX를 찾기 위해서는 위의 식도 PX고 아래 식도 PX입니다. 우리는 A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A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바로 계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계수 비교.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마이너스 36이 이하하면 플러스 36이 되니까 이 두 식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AX 세제곱으로 똑같으니까 2차항으로 조사해도 되고 1차항으로 조사해도 되겠죠. 일단 2차항으로 가볼까요? 자, 위의 식에서 2차항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AX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A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래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창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고 이렇게 하면 5a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 창이 나오지가 않네요. 그죠? 이 창은 마이너스 9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2a는 얼마가 되어서 6이 되어서 맞죠? 따라서 바로 이 창의 개수가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바로 이차항의 개수 A가 이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결론적으로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PX를 발견해냈으니까 P2는 위의 식을 대입해도 되고 아래 식을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래 식을 대입해 버릴까요? 2의 제곱이 4니까 4 더하기 5는 9가 되겠습니다. 자, 2, 3은 6에다가 9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플러스 36을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7 더하기 36이 되어서 자, 최종 정답은 얼마 된다? P2는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기를 해서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 도식이 자 px로 가지고 다른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도식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A와 B와 C를 충분히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수 비교를 처리한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259번입니다. 자, PX, QX 두 다항식이 있는데, 자, PX와 QX를 더한 이 새로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오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하면 됩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바로 X값 1을 그대로 나눠지는 식에 대입을 하면 바로 이게 바로 나머지잖아요.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px를 세제곱하고 qx를 세제곱한 것을 똑같이 x-1로 나누었으면 나머지가 35라고 하니까 자, 결론적으로 p1의 몇 제곱 세제곱 그리고 Q1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의 바로 값이 얼마가 된다? 3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물어보는 것은 이제 px와 qx를 곱한 이 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묻는 것은 p1과 q1을 뭐한 값? 곱한 값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서 PX와 QX가 몇 차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5고 세제곱에서 더한 것이 5일 때 바로 무엇을 구하라? 곱을 구하라 하는 문제와 똑같죠. 그러면 식을 조금 바꾸어 본다면 자, P1을 A, Q1을 B라고 한다면 그냥 PQ로 바꿔버릴까요? 자, P1을 P, 스몰 p, Q1을 바로 스몰 q로 한다면 합이 5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아래식은 합의 각각의 세제곱의 합이 얼마일 때 35일 때 바로 무엇을 구하라? 곱을 구해달라는 말과 동일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세제곱의 합인 이 35라는 것은 합의 세제곱 맞나요? 곱셈 변형 공식 마이너스 3배의 합 그리고 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해도 되겠지만 모든 항에 5가 있으니까 7이 되고 5로 약분해 버리면 얘는 5의 제곱이 되어서 25가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네모는 25에서 7을 뺀 바로 18이 되겠죠. 따라서 네모의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P1과 Q1의 곱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곱셈 변형 공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60번입니다. 자, 다항식을 바로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땐 나머지가 다음과 같다고 했어요. 자, 이 다항식은 여러분들 몇 차 다항식입니까? 자, 전개해보면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죠. 즉, m 플러스 2차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이 m 플러스 2차 다항식을 2차로 나누었을 때, 자, 나머지가 바로 얼마가 된다? 자, 얘는 상수죠. 즉, 1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검산식을 적어 놓아야 되겠죠. x의 n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b를 맞죠? 를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자, 그러면 몫을 표현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무엇이 되었다? 3의 n제곱에 바로 x 마이너스 3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QX를 사실 QX는 몇 차가 되겠습니까?
얘가 n 플러스 2차고 얘가 2차니까 qx는 n차예요. 그래서 이 qx를 n차로 나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수 비교가 불가능하죠. 자, 따라서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일단 수치 대입을 하기 위해서 QX를 없애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죠? 따라서 X 이꼴 바로 3을 먼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하면, 자, 좌변은 3의 n제곱이 되면서, 자,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자, 얘가 0이 되면서, 바로 3의 n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의 n제곱은 3의 거듭제곱은 0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바로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자,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이라는 하나의 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지수 두 개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3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더 이상 대입, 수치 대입으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한 문자로 줄여주는 거예요. 즉, b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b 자리에 무엇을 바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대입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 이 검산식은 x의 n제곱에 자, 이 2차식이 x제곱 플러스 ax에 자,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변은 그대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적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좌변에 있는 이 방금 대입한 이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요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자, 1,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a 플러스 3인데 자, 곱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ax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좌변이 바로 x의 n제곱에 바로 어떻게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a 마이너스 3으로 바꾸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눈에 하나 보이나요? 바로 좌변과 우변에 모두 다 누가 공통인수로 있습니까? 바로 x 마이너스 3이 모두 다 공통인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날려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식을 할 때는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지금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니까 x-3이 하나 약분이 되어서 이제 미지수가 a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식 자체도 여전히 무슨 식이 됩니까? 항등식이 되시니까 다시 한번 이 qx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x 이퀄 3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n제곱에 자 3을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3을 대입하면 없어지고 여기가 바로 3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가 조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여기가 선생님이 자, 이 식을 우리가 적어줄 때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x-3이니까 얘는 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인수분해 된 결과가 이러니까 그러므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을 대입하면 바로 a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 x 하나 붙여주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어서 3을 대입하면 a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3의 n제곱과 3의 n제곱은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약분을 칠 수가 있죠. 따라서 a 플러스 6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므로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면 B는 자, 15에서 9를 빼니까 B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두수 A, B의 곱은 바로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요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바로 수치 대입을 2번 해야 되는데 2번 할 수가 없는 이런 유형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일단 먼저 3을 대입하니까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다는 거. 이 관계식을 가지고 다시 어디에 대입을 해서 바로 누가 약분된다는 것입니까? x-3이 다시 한번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이 식이 항등식이므로 x 이퀄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식이 항등식이었는데 양변을 x-3으로 나누어도 그러면 여전히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x-3을 선생님이 나눈다고 했는데 자 사실은 x-3을 나눈다는 말은 자 x가 3일 때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은 x-3으로 나눈다는 것보다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 좌변을 x-3으로 묶어버린다면 여기에 x-3에 qx와 플러스 3n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x-3과 x-3이 같기 때문에 남았는 x의 n제곱에다가 x 플러스 a 플러스 3과 이 x-3의 qx를 곱한 다음에 3을 n제곱 한 것과 같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는 x-3으로 양변을 나눈 것이 아니고 x-3이 모두 다 공통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았는 인수들끼리는 같아야지. 그게 바로 항등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x-3으로 나눈다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x-3을 공통인수로 좌변, 우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수들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61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고 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켜 주니까 바로 이 식은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다항식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바로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 0을 대입하면 바로 f0이 1인가를 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자, f0의 몇 제곱은 세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되어서 1이 되겠네요. 자, 어떤 수의 세제곱이 1이다. 바로 그 어떤 수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맞나요? 자,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는 이 다항식 fx의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fx가 몇 차식이라는 말이 주어졌나요? 몇 차식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4라는 뜻은 바로 이 니은은 fx가 몇 차식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자, 몇 차식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추론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많이 안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는 종종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니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자, 몇 차인지를 알면 되니까 최고차만 알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은 이 fx를 일단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바로 x의 n차식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도 이 최고차항의 개수도 묻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하나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죠. 1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4인가를 물어보니까 A라고 하고
절대로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fx는 A의 xn 제곱이 아니라 x의 n 제곱으로 출발하는 바로 n차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수만 찾는 거예요, 지금. 몇 차식인지 차수만 찾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수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차수를 생각할 때 답에는 이 fx가 되게 길겠죠, 그죠? 그렇지만 차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fx의 가장 높은 차수가 바로 이 fx 세제곱을 결정하겠죠. 따라서 좌변은 몇 차식이 되어버린다? 세제곱을 해버리면 a의 세제곱에 x의 바로 3n제곱이 되는 거죠. 지수 법칙에 의하여 이 우리가 a의 x의 n제곱 자체 이 길다란 이 fx식을 몇 제곱 해준다. 세제곱 해주면 가장 높은 차수는 여기서만 발생하니까 이 자체를 세 번 곱해버리면 a의 세제곱 곱하기 x의 3n 바로 차식이 되는 거죠. 이는 바로 x의 3n 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변도 생각해 볼때 우변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는 2차, 1차 상수로 딱 고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만 바로 뭡니까? 바로 최고차항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4의 x의 제곱에다가 우리가 fx, 즉 axn 제곱을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있지만 이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이 가장 높은 차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전개를 해서 이 식은 어떻게 된다? 자, 4a의 x에 m 플러스 2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바로 계수끼리 우리가 같은 차, 가장 높은 차가 여기는 3n 차고 여기는 몇 n 차입니까? m 플러스 2n 차가 가장 높은 차수니까 결론적으로 3n과 m 플러스 2가 어떻게 된다?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항하면 2n이 2니까 바로 n은 얼마다? 1이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fx는 몇 차식이 되는 거다? 1차식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차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보려면 바로 여기에 a 세제곱하고 여기 4a가 같아 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a 세제곱이 4a하고 같다는 말은 바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 항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항에서 a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0이 되므로 a가 0이거나 또는 a 제곱이 4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로 4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고로 fx는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2가 되고 그 차수는 1차가 되니까 a가 2고 n이 1이니까 자, 2x로 출발하는 1차식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fx를 2x 플러스 예를 들어서 b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번 기억이 1번에서 F0이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그죠? 따라서 F0이 1이란 말은 바로 상수값 B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이 fx를 찾는데 또 다른 하나의 무엇이 된다? 힌트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찾아낸 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디귿으로 갈까요? 이 fx 1차식을 몇 제곱? 세제곱했네요. 자, 그럼 디귿은 이 2x 플러스 1을 몇 제곱? 세제곱했는 이 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4x 플러스 13인가를 물어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두면 되고 몫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나머지를 우리가 여기서 px 플러스 q로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바로 나머지를 1차식으로 표현하고 직접 여기에서 p 값과 q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식은 항등식으로 양면에 qx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죠. 즉 계수 비교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수치 대입이 훨씬 편하죠. 자, 따라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하고 x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모두 다 제로가 되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겠네요. 이제는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이 3이니까 3의 세제곱 27이 되고 이 부분 x가 1이면 0이 되겠죠. 따라서 p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이 두 식을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여기는 26이 되고 pp가 마이너스 p가 없어져서 바로 2q가 26이 되어서 q 값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Q가 바로 13이 되면 바로 P 값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나머지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14x 플러스 1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우리가 합답형이라고 합니다.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합답형 문제는 기억에서 참이면 기억이 니은과 디귿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니은이 참이면 니은도 디귿의 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합답형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부터 풀어내야 되고 디귿이 가장 어렵고 기억이 가장 쉬운 형태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참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주는 거예요. 모의고사 유형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